시댁.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그래, 고맙구나. 내가 말한 건 준비했고. 네. 어머니가 밍크코트 가지고 싶다고 하셔서 사오긴 했는데 어머니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요새는 밍크코트를 잘 안 팔긴 하더라고요. 디자인도 비슷하고. 안 팔긴 내 친구들은 잘만 입고 오더라. 내가 그거 볼 때마다 얼마나 부러웠는지 아니? 다른 집 아들들은 알아서 엄마 명품백도 사주고 밍크코트도 사주고 때 되면 용돈도 따박따박 준다는데 어제 너는 꼭 말해야 알아듣는 거냐? 너도 그래. 남편이 이렇게 둔하면 며느리라도 알아서 센스 있게 준비하면 좀 좋아. 꼭 나를 속물로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겠냐?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진작 준비를 했어야 하는 건데. 암튼 난 너 키울 때 제일 힘들었어. 남들은 아들이 너무 사고만 치고 다녀서 힘들다고 했는데 난 차라리 너가 사고라도 쳤으면 좋겠다 싶더라니까. 무슨 남자애가 가만히 앉아서 입 꾹 다물고 있기만 해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모르겠더라니까. 아이,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늙어버린 거야. 알어. 어머니, 그래도 이 사람이 어머니 밍크코트 예쁜 걸로 고른다고 백화점을 몇 바퀴나 돌았는데요. 어머니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커요. 무슨 말해야 알아듣는 척을 하는데. 그래도 코트 디자인은 괜찮네. 근데 기장을 좀 긴 걸로 하지. 돈을 그렇게 아끼고 싶었어? 넌 부잣집 딸내미라면서 왜 이런 걸 아끼니? 니네 엄마는 발끝까지 닿는 코트 입고 다닐 거 아니야. 저희 엄마도 밍크코트는 비싸다고 안 입으시는걸요. 요즘엔 짧게 떨어지는 게 유행이라고 해서 산 건데 혹시 긴 거 원하시면 바꿔드릴게요. 네, 아예 저희랑 같이 백화점 가세요. 됐어. 그냥 입으마. 그리고 다음 내 생일 때는 호텔 뷔페로 예약해라. 무슨 궁상맞게 미역국을 직접 끓여오고 난리야. 맛도 없는 거. 그래도 이 사람이 오늘 새벽부터 일어나서 끓여온 건데. 엄마 미역국 챙기는 아들 몇 없어요, 어머니. 저도 이 나이 되도록 부모님 미역국 끓여본 적 없는걸요? 그저 돈 아낄 생각에 그러는 거겠지. 이놈은 예전부터 돈을 얼마나 아꼈는지 몰라. 순전히 지 아빠 닮았다니까. 아유, 그렇게 아끼면 뭐해? 결국 죽을 때 겨우 1억 남겼는데. 난 그렇게 아껴서 한 10억은 모아뒀을 줄 알았어. 그때만 생각하면 열불이 다 난다. 죄송해요. 저는 어머니 미역국은 꼭 끓여드리고 싶어서. 내년엔 꼭 호텔 뷔페로 모실게요. 그래, 제발 좀 그래라. 그리고 꼭 이렇게 말하게 만들지 말아라. 남들이 보면 나만 욕해. 네 엄마 엿먹이려고 이러는 건 아니지, 설마? 제가 어떻게 그러겠어요. 어머니, 제가 늘 부족해서 죄송해요. 그날 저녁, 집. 밍크코트에 용돈 100만 원까지 넣어드려 놓고선 왜 이렇게 쩔쩔매? 어머니 말이 좀 심하시던데. 당신이 매번 그렇게 쩔쩔매니까 어머니도 더 그러시는 거 아니야. 당신처럼 잘하는 아들이 어딨다고? 내가 눈치가 없는 건 마찬가지잖아. 그리고 어머니 볼 때마다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몰라. 더 잘해드리고 싶은데 암처럼 안 되네. 뭐가 죄송스러워. 설마 여보,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라서 그래? 그때 이후로 어머니 대하는 게 더 조심스러워졌다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그렇지. 안 그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맨날 사고만 치고 나도 공부도 잘 못하고 그래서 속 엄청 끓이셨거든. 근데도 나 친자식 아닌데도 열심히 키워주셨잖아. 얼마나 감사해. 여태까지 나 친아들 아니라는 말 한 번을 안 하시고. 정말 좋은 분이야.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 요구가 점점 더 과해. 그리고 난 솔직히 어머니가 여보한테 좀 너무한 것 같아. 여보 얼굴 볼 때마다 돈 내놓으라고 하시잖아.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진짜 아들 같았으면 그러시겠어? 솔직히 여보 친어머니는 가끔 봐도 어떻게든 돈 몇 푼 더 주시려고 하고 반찬도 몇 가지 더 해주려고 하고 그러시잖아. 어디다 비교해? 친어머니는 어찌됐든 날 버린 사람이야. 본인 입으로 아버지랑 같이 살기 싫어서 가난하긴 날 집에 버려두고 집 나왔다 하잖아. 엄마란 사람이 어떻게 그래? 근데 어머니는 나 버리지 않고 끝까지 키워주셨잖아. 자기 자식도 아닌데. 이렇게 고생고생해서 아들 키워놨는데 당연히 뭐든 받고 싶은 마음이 들지.
내가 능력만 더 있었으면 더 많이 해드렸을 텐데. 죄송할 따름이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비교하지 마. 나 진짜 화낸다. 얘기를 다시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내가 봤을 땐 사연이 더 있으신 것 같은데. 솔직히 정말 자기 위해서 갓난아기 버리고 집 나올 정도면 지금 여보를 굳이 찾아올 리가 없잖아. 안 그래? 들어봤자 뻔하지. 아무튼 이제 친어머니 얘긴 꺼내지 마. 생각만 해도 싫어. 그래도 애 많이 보고 싶어 하시는 눈치던데. 그럼 버리질 말았어야지. 이제 그 사람은 내 엄마가 아니야. 내 어머니는 따로 있다고. 당신 혹여라도 어머니한테 친어머니 얘기 꺼내지 마. 일부러 나 상처받을까봐 얘기 안 꺼내셨는데 내가 만약 알고 있었다 해봐. 심지어 몰래 만난 적도 있단 말 들으면 얼마나 상처를 받으시겠어. 가뜩이나 속도 여리신데. 원래 만난 게 아니라 여보 찾아온 거잖아. 여보 결혼 소식 듣고 너무 그리워서 찾아오셨잖아. 난 아직도 그때 모습이 선해. 얼마나 안쓰럽던지 정말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았어. 가정이 어쨌든 어머니 몰래 만난 건 맞잖아. 난 어머니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괜한 얘기 꺼내지 마. 안 그럼 진짜 화낼 거야. 알았어. 그만할게. 다음 날 전화. 여보세요? 지환이는 뭐 하는데 전화를 안 받냐? 글쎄요. 회사에 있으니 일하느라 못 받지 않았을까요? 지까지 이게 뭐 중요한 일을 한다고 엄마 전화도 안 받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아들내미 키워봐야 소용없다니까.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급한 일이라도 있으세요? 아니, 내가 마트에 왔는데 여기 안마기가 되게 좋아 보여서 이게 자동으로 내 체형에 맞춰서 안마를 해준다고 하더라. 무슨 AI 음성 기술도 들어있다고 하던데 나한테 딱 필요할 것 같아서 지원이 걔 보고 결제 좀 하려고 했지. 안마기요? 그거 꽤 비쌀 텐데. 넌 건물주 딸이 비싸다는 말을 아주 입에 달고 산다. 400만 원밖에 안 해. 어때? 껌값이지? 네? 400만 원이요? 어머니 남편 한 달 월급이 400만 원이에요. 어머니 생신 선물 준비하느라 안 그래도 무리했는데 바로 안마의자까지 사드리기엔 현실적으로 부담이 커요. 저도 웬만하면 사드리겠는데 용기 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 그래서 못 사주겠다고? 죄송해요. 다음 생신 때 사드릴게요. 그땐 더 좋은 게 많이 나오니까. 됐다. 니랑 얘기해서 뭐하냐. 지환이랑 얘기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어머니, 남편 성격 아시잖아요. 틀림없이 무리해서 어떻게든 사드리려고 할 텐데 옆에서 보고 있는 저도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워낙 자책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 지가 못나서 그렇지. 지가 대기업만 들어가서 봐라. 안마의자가 뭐니? 아파트도 사줬겠다. 난 어려서부터 무조건 공부 잘해서 명문대 대기업 들어가라고 말했어. 말 안 들은 건 걔다. 그러니 자책이라도 하면서 어떻게든 아들 노릇은 해야지. 그리고 너도 그렇게 남편이 안쓰러워 보이면 네가 좀 사주면 되잖니. 너 집 딸내미가 왜 이렇게 박하게 굴어? 너 이렇게 나올 줄 알았음. 나 니랑 우리 아들 결혼 안 시켰어. 알아? 엄마 재산이 좀 있는 거지. 제가 재산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저나 남편이나 평범한 회사원인데 요즘 어머니 선물 사드리느라 외식 한 번을 맘 놓고 못하고 있어요. 오바는 됐다. 더 이상 너랑 얘기하고 싶지 않다. 지환이랑 얘기할 거니까 끊어. 어머니. 어머니? 아, 우리가 된다고 말을 해도 안 들으시네. 나도 큰맘 먹고 얘기한 건데. 그날 저녁 집. 어머니한테 그렇게 심하게 말할 필요가 있었어? 나 심하게 말한 적 없어. 그냥 우리 현실을 말씀드린 것뿐이야. 생일 선물 준비하는 데에만 거의 3, 400이 들었는데 어떻게 바로 다음 날에 400만 원짜리 안마의자를 사달라고 할 수가 있어? 그건 현실적으로 정말 힘든 부탁이잖아. 그래도 좋게 얘기하면 되지. 어머니가 얼마나 우셨는지 알아? 내가 말했지. 어머니 마음 여리다고. 적잖이 상처를 받으신 모양이야. 얼마나 안쓰럽던지. 별말 하지도 않았어. 그리고 나랑 얘기하실 땐 울기는커녕 소리만 버럭버럭 지르셨다고. 그건 네가 며느리니까 그렇지. 아무튼
우리 엄마한테 말 조심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안마의자는 내가 사드렸으니까 당신이 신경 쓸 필요 없어. 어? 그럼 안마의자를 정말 사드린 거야? 그 400만 원짜리? 무슨 돈으로? 할부로 샀어. 내 월급에서 낼 거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아니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윙크 코트도 할부로 샀잖아. 대체 어머니 때문에 할부로 한 달에 나가는 돈이 얼만지 알아? 거의 100만 원 넘게 들어갈걸. 그럼 우린 언제 돈을 모아? 언제 집을 사고? 당신도 설마 우리 엄마 재산 믿고 이러는 거 아니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 한 번도 장모님 재산 내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 날 그렇게 속물로 본 거야? 당신이 너무 돈을 물쓰듯 쓰니까 그렇지. 직장인 월급 빤한데. 그래도 내가 빚을 진 적은 없었잖아. 효도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더 잘난 아들이었으면 더 잘해드렸을 텐데 괜히 며느리한테 이런 말이나 듣게 하고. 내가 아까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는지 몰라. 야,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어머니한테 뭐라 하지 말고 나한테 말을 해. 어머님 무슨 죄야, 안 그래? 아, 난 솔직히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 여보가 무슨 큰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고 착실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죄스럽게 살아야 해?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 누가 부모한테 이렇게까지 하나. 내가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 이제 어머니한텐 나밖에 없어.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알고 지내는 친척도 없는데 나라도 살갑게 대해드려야지. 당신도 힘들겠지만 좀 도와줘.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이미 나도 오버해서 잘해드리고 있단 말이야. 아닌 것 같은 건 아닌 것 같다고 확실히 말하는 게 건강한 관계래. 여보도 너무 어머니 말만 듣지 말고 무리 되는 건 무리라고 말을 해. 어머니가 설마 뭐라 하겠어? 자기 자식이 힘들다고 하는데. 알았어. 지금까진 무리가 아니어서 들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해줄 수 있을 만큼은 어머니한테 살갑게 대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성격이 영 살갑지 못해서 성격 밝은 당신이 대신 좀 말벗도 해드리고 같이 놀러도 가드리면 좀 좋아. 물론 강요는 아니지만 평생을 쓸쓸하게 살아온 우리 엄마가 좀 불쌍해서. 나도 노력 많이 하고 있다고. 당신이 어머니 얼마나 각별히 생각하는지 알겠는데 그래도 적당히 해. 우리도 돈도 모으고 집도 사야 할 거 아니야. 알았어, 내가 더 잘할게. 그러니까 이번 건은 이렇게 그냥 넘어가자. 알겠지? 그래 알았어. 혹시라도 카드값 부족하면 말하고. 어머니 고마워. 내가 남편으로서도 능력이 없다. 여보는 이게 문제야. 매사에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서 되겠어? 여보 정도면 어디 가서 꿀리지 않으니까 제발 자신감 좀 가져. 나보다 잘난 사람도 많은데 뭘. 다음날 집. 어머니 또 오셨어요? 번번이 이렇게 안 챙겨주셔도 되는데 남편 알면 또 화내요. 그래도 뭐라도 좀 해주고 싶어서. 저번에 보니까 깻잎장아찌 잘 먹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좀 담아봤어. 같이 밥 먹은 게 한 번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남편 깻잎장아찌로 밥 2공기씩은 먹거든요. 그냥 좋아하는 게 보이더라고. 내가 계속 옆에 있었으면 좋아하는 거 더 많이 해줬을 텐데 겨우 해주는 거라곤 깻잎장아찌밖에 없으니. 왜 또 우세요? 어머니, 그러지 말고 저한테만 털어놓으세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 무슨 일은? 그때 말했잖아. 남편이 워낙 성격이 괄괄해서 견디다 못해 도망친 거라고. 저한테까지 숨기실 거예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직감이 좋은 편이거든요. 뭔가 자꾸 숨기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성격에 그러실 것 같지도 않고요. 사실은 아유, 이걸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그게 사실은 지환이 아버지가 그때 바람을 피웠어. 네? 바람이요? 지환이가 지금 엄마라고 모시고 있는 그 여자가 상간녀였지. 지환이 임신하자마자 그 사실을 알아버려서 그냥 참고 키우려고 했는데 지환이 낳자마자 보따리를 집 밖에 던지더니 나가라 하더라고. 도저히 나 같은 여자랑 못 살겠다면서. 그래서 내가 아기는 데리고 가게 해달라고 빌었는데 아들이라 못 주겠다는 거야. 그리고 여자 혼자 애 키워봤자 얼마나 잘 키우겠냐고. 네가 무슨 능력이라도 있냐고 윽박을 지르더라고. 그땐 나도 어렸고 듣다 보니
나보단 남편이 키우는 게 지환이한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도망치듯 나와버렸어. 어떻게든 이악 물고 옆에 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지. 그게 평생 한이 될 줄이야. 그럼 결론적으로 어머니가 버린 게 아니네요. 쫓겨난 거나 다름이 없네요. 왜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남편도 이해했을 텐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평생 친어머니인 줄 알고 살았는데 사실은 아버지랑 바람난 상간녀란 사실을 어떻게 알려? 안 그래도 내가 나타나는 바람에 상처가 깊었을 텐데. 사실 지환이를 만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정말 고민 많이 했어. 내 존재가 알려지는 순간 상처받을 게 뻔한데 그냥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죽은 듯이 살까 싶었는데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엄마 노릇 좀 해보고 싶더라고. 자식 버린 엄마로 미움받더라도 엄마 역할을 해보고 싶었어. 그게 내 욕심이라면 욕심이지. 그게 왜 욕심이에요? 어머니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사실 저 결혼하기 전부터 이상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남편이 월급의 반은 어머니 용돈 드린다 해서 그냥 효심이 깊은가 보다 생각했는데 어머니 전화 오면 데이트 중에도 바로 튀어나가고 맨날 어머니 말에 주눅 들어 있고 이게 정상적인 모자 관계가 맞나 한참을 고민했다니까요. 친어머니 아니라는 사실 알면서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어머니도 점점 요구하는 게 많아지고 있고요. 그 여자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다고? 난 그래도 친자식이 아닌데도 잘 키워줘서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물론 키워준 건 맞는데요. 애정이 잘 안 느껴진달까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추측이긴 하지만요. 암튼 어머니, 이렇게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잘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래도 지환이한텐 당분간 비밀로 해. 그 속 여린 것이 사실 알면 얼마나 더 충격을 받겠어. 난 우리 아들이 이제 행복했으면 좋겠어. 일단 어머니 말씀대로 할게요. 그래도 언제까지 숨길 순 없다는 거 아시죠? 알았어. 그래도 지금은 비밀로 해. 난 지금 이렇게 아들 위해서 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다음 날 전화. 여보세요? 너가 웬일이야? 언니한테 전화를 다 하고? 언니, 지금 빨리 병원으로 와. 빨리! 갑자기 웬 병원이야? 어디 아파? 내가 아픈 게 아니라 엄마가 쓰러졌어. 의사 말이 정말 위급하대. 그러니까 빨리 와. 엄마가? 지금 바로 갈게. 1시간 후 병원. 엄마! 언니, 엄마 방금 돌아가셨대. 뭐?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아,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셔? 너 지금 장난치는 거지? 엄마 목숨으로 장난치는 애가 어딨어? 빨리 장난이라고 말해. 얼른! 나도 장난이었으면 좋겠어. 이럴 줄 알았으면 독립하지 말고 엄마랑 같이 살 걸. 엄마 뇌출혈 있단 거 알면서도 혼자 살고 싶은 마음에 나온 건데 나 그래서 벌 받나 봐. 어떡하면 좋아 언니? 나 때문에 엄마가 돌아가신 것 같다. 말도 안 돼. 우리 엄마가 왜 돌아가셔? 엄마, 일어나 봐. 정신 좀 차려 보라고. 1시간 후 장례식장. 여보, 늦어서 미안해. 회의 중이라 전화를 못 받았어. 정말 미안. 왜 이제야 와?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그깟 회의가 우리 엄마 목숨보다 소중해? 언니, 형부도 모르고 그런 거잖아. 엄마가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 우리도 몰랐잖아. 괜히 형부한테 그러지 마. 아니야. 전화 못 받은 내 잘못이지. 미안해, 정말. 아, 사돈 처녀였구나. 상견례 때 보고 그 뒤로 안 봐서 그런가 처음엔 누군가 싶었어. 그새 많이 이뻐졌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유, 당연히 와야지. 이렇게 좋은 날에. 안 그래? 어머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좋은 날이요?
아, 말 실수했다. 나도 정신이 없어서 그런가 말이 막 헛나오네. 난 저기 가서 손님 좀 맞이하고 있을게. 좀 쉬고 있어. 그리고 화장 좀 해라. 얼굴이 그게 뭐니? 누가 보면 너가 죽은 줄 알겠다. 뭐라고요? 여보, 진정해. 엄마도 도와주시려고 오신 거야. 일단 여기 앉아서 좀 쉬어. 당신 눈엔 지금 저 모습이 도와주려고 온 모습처럼 보여? 누가 봐도 신나 보이잖아. 안 그래? 좀 그래 보이긴 하네. 아니야, 무슨. 우리 엄마가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어. 엄마가 워낙 감정 표현에 서투르셔. 당신이 좀 이해해. 이제 복잡한 일은 내가 다 맡을 테니까 쉬어. 전에도 좀 쉬고. 내가 늦게 와서 미안해. 아니에요. 그러실 수 있죠. 그래도 형부가 있어서 다행이네요. 1시간 후 장례식장. 아유, 그렇다니까. 사돈 어른이 건물이 2채나 있거든. 아마 한 채씩 나눠 가지지 않을까 싶어. 솔직히 우리 며느리가 장녀니까 건물 2채를 다 갖는 게 맞긴 한데 아까 사돈천이 얼굴 봤지? 딱 봐도 볼에 욕심이 크득크득하잖아. 그래도 뭐 건물 한 채라도 어디야. 우리 아들 건물주 되면 너도 내가 공짜로 가게 차리게 해줄게. 어머, 정말? 너 나중에 딴 말할 게 없기다. 건물이 어디 건물인데? 서울 중심가에 있다고 하던데. 글쎄 7층짜리 건물이란다. 거기 월세만 받아도 얼마야. 그러네. 이제 부자 아들 둬서 좋겠네. 그럼 내가 다 계산하고 결혼을 시킨 거야. 내가 앞만 봐도 내 아들은 성공할 팔자가 아니더라고. 행동도 굼뜨고 성격도 물러터져서 좋은 직업을 갖기 힘들겠더라고. 그래서 다짐했지. 무조건 이놈 배우자를 부잣집 딸내미로 고르자. 그래도 얼굴이 반반해서 그런가 부잣집 딸은 기가 막히게 찾아오대. 내가 조기 교육을 시키긴 했어. 그게 먹힌 거지. 조기 교육 참 잘했네. 그래, 솔직히 공부 잘해봤자 월급쟁이 되는 건 뻔한 거고 그럼 돈도 비슷하게 벌 거 아니야. 그럴 바엔 차라리 이렇게 결혼을 잘하는 게 낫지. 암튼 축하해. 건물주 말만 들어봤는데 내 근처에 있을 줄이야. 근데 이런 반찬 가지고 되겠어? 반찬이 너무 부실한 것 같아. 육개장도 별로 맛도 없고. 뭐 좀 시켜줄까? 에이, 장례식장에서 무슨 음식을 시켜. 그래도 예의는 차려야지. 한 끼로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근데 약간 고기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냥 보쌈집에서 배달 좀 시켜줄게. 든든히 먹고 가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이수야, 너 좀 이리로 와봐라. 괜찮다니까 그러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너 배달 어플 있지? 그걸로 보쌈 대짜로 한 5개 정도 배달 좀 시켜봐. 네? 배달이요? 아니, 배달은 왜... 아니, 여기 고기가 별로 맛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내 손님은 맛있는 고기를 대접하려고 제일 평 괜찮은 대로 배달시켜봐. 여기까지 온 손님인데 맛있는 거 먹여서 보내야지. 안 그래?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제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배달 음식 시키는 건 좀... 그래, 그냥 대충 먹고 갈게. 무슨, 이런 기쁜 날엔 당연히 내가 한턱 쏴야지. 너 시어머니 말을 뭘로 듣는 거야? 지환이 어디 갔냐? 너 자꾸 지환이 없을 때마다 나한테 개기는데 그러는 거 아니다. 지환이가 나를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는지 알지? 지환이한테 이르기 전에 얼른 배달시키라니까. 기쁜 날이라뇨? 아까도 그렇게 말하더니 제 어머니 돌아가신 게 왜 어머니한테 기쁜 일이에요? 솔직히 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니? 우리 사이끼리 뭘 숨겨? 솔직히 너도 엄마 재산 물려받아서 좋잖아. 니네 엄마 죽을 때까지 자기 재산 꼭 쥐고 있었잖아. 건물이 2채나 되는데 자식들한테 물려줄 생각도 안 하고 너도 네 엄마 죽을 날까지만 기다리고 있었지? 나도 네 마음 이해한다. 이제 건물 중 하나는 무조건 네 차지가 될 텐데 얼마나 마음이 콩닥콩닥 뛰겠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 거 아니니? 마침 잘 됐다.
여기 이 아줌마가 우리 집 동네에서 백반집을 하거든. 근데 건물이 구려서 그런가 사람들이 별로 안 와. 이참에 네 건물에서 장사 좀 하게 하자꾸나. 어머니,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엄마 장례식장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얘가 왜 이래?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너도 솔직히 좋잖아. 솔직히 니나 지환이나 똑똑한 것도 아니고 능력 있는 것도 아니잖아. 니네가 평생 일만 하고 살아도 건물 1층이나 간신히 살까 말까인데 부모 잘 만나서 7층짜리 건물을 얻게 됐음 베풀 줄도 알아야지. 그리고 뭐니 해도 남자가 재산을 관리하는 게 좋은 거 알지. 건물 받으면 명의는 우리 지환이로 해라. 뭐라고요? 상견례 때도 건물이 어디 있는지 월세가 얼만지 계속 물어보더니 다 이런 수작이었네. 그럼 내가 네 연봉을 물어보겠니? 애초에 네 자체만으론 볼 게 없었어. 그래도 엄마가 돈이 많다고 하니까 내가 며느리로 들인 거지. 너 이제 핑계댈 것도 없다. 매번 내가 뭐 사달라고 할 때마다 엄마가 재산이 많은 거지 네가 부자인 건 아니라고 둘러댔잖아. 이제 네 엄마 재산이 순전히 다 네 몫이 될 텐데 이제 돈 없다는 말은 하면 안 된다. 하긴 뭐 네가 안 된다고 해도 우리 지환이한테 말하면 다 줄 텐데 내가 뭐하러 너랑 이렇게 입씨름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됐고 빨리 보쌈이나 시켜라. 손님들 다 가기 전에. 아유 괜찮아. 나 이만 가볼게. 시간도 늦었고 해서. 어딜 가. 파티해야 할 거 아니야. 여기 그래도 술은 많아. 기다렸다가 보쌈 먹고 가. 어? 됐어. 나중에 먹어. 갈게. 너 때문에 손님 갔잖아. 그러니까 행동을 빨리빨리 하라니까. 너나 지원이나 왜 이렇게 행동이 느리니? 답답해 죽겠네. 이게 무슨 소란이야? 여보, 왜 이러고 있어?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나 마침 잘 왔다. 네 처가 내 말을 너무 안 듣지 뭐니. 아무리 지 엄마가 죽었다고 해도 그게 뭐 벼슬도 아니고 며느리 노릇은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니니. 저기 너도 배달앱 같은 거 있지? 그걸로 보쌈 대짜로 5-6개 좀 주문해봐. 네? 보쌈을 왜... 손님들 맞이하려고 그러지. 그 김에 잔치 음식 시킬 거 있으면 더 시켜봐. 여기 음식 맛이 없어도 너무 없어. 잔치 음식이요? 그게 무슨 말이세요? 당신 엄마가 여기서 잔치를 열겠대. 우리 엄마 재산 받아서 건물주 된 기념으로. 이래도 네 엄마가 좋은 사람이야? 뭐? 그게 정말이야? 솔직히 지원이 너도 속으론 기뻐했을 거 아니냐. 가족이란 게 뭐니? 기쁜 일 있으면 함께 축하하는 게 가족이잖아. 어차피 손님 오는 김에 같이 축하하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나빠? 우리 아들 건물주 된 게 그럼 경사지 슬픈 일이야. 봤지? 네가 좋은 엄마라고 믿는 사람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이제 네가 결정해. 난 오늘부로 저 여자 시어머니로 안 모실 테니까. 근데 네가 여전히 엄마로 모셔야겠으면 이혼해. 이혼은 무슨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소리 하지 마. 이수야, 미안해. 여긴 내가 처리할게. 다신 이런 일 없게 할게. 일단 나와요. 어머머 얘가 왜 이래? 너 엄마 지금 쫓아내는 거야? 지금까지 고이고이 키워줬는데 고장 여자 하나 때문에? 내가 너 그렇게 키웠어. 이제 제발 그만 좀 해. 내 엄마도 아니면서 엄만 척 좀 그만하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네 엄마가 아니면 누가 네 엄만데? 왜? 이제 아빠도 모자라서 나까지 등쳐먹고 싶어? 내가 우리 아빠 사망보험금 당신이 다 챙겨서 쓴 거 모를 줄 알아? 그래도 그때까진 이해했어. 근데 이제 내 와이프 재산까지 건드려? 아무리 괴물라도 그렇지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그동안 뜯어먹을 만큼 뜯어먹었잖아. 계모라니. 내가 왜 네 계모야? 넌 내 배 아파서 난 내 자식이야. 이놈이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듣고 와서 그래. 어이가 없어갖고 정말. 당신이 친모라고? 그럼 이 사람은 누구야? 야, 얼른 들어오세요. 오랜만이네. 나 기억하지? 당신은 이제야 기억이 좀 돌아와? 나 이분이 신혼부라고 찾아왔을 때도 혹여나 당신이 상처받지 않을까 싶어서 일부러 안 만났어.
당신이 무리하게 돈 요구하고 선물 사달라고 해도 자기 친자식도 아닌데 이때까지 키워준 게 고마워서 어떻게든 아들 노릇 해주려고 했다고. 근데 아니었네. 그냥 나는 돈줄이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와서 잔치를 벌인다는 개 같은 소리라고 있지. 그치? 아니, 나는 그냥 너가 내 친아들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아들이 이제 다리 쭉 펴고 잘 살 수 있겠다는 생각에 그런 거지. 다 너를 위해서였어. 어? 엄마 마음 모르겠어. 가증스러우니까 엄마란 소린 이제 집어치워. 내가 아무리 머리가 안 똑똑해도 당신이 날 뭘로 생각하는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이제 와서 어영부영 넘어가지 마. 그동안 우리 아들들이랑 며느리한테 어떻게 했는진 대충 들었어. 나한테 남편 뺏어간 것도 모자라 내 자식들을 감히 이렇게 대해? 이 여자가 남의 싸대기를 왜 때려? 이 여자 아니고 내 엄마야. 아버지 돈 노리고 바람 피워서 엄마 쫓아냈던 것까지 다 얘기 들었어. 그러니까 다신 내 엄마라는 말 꺼내지 마. 알았어? 그것까지 다 알았다고? 잠깐만 지원아. 내 얘기 좀 들어봐. 그래도 내가 널 얼마나 정성으로 키웠는데 나는 너 키우면서 죗값 치른 거다. 어? 내가 그래도 너 대학도 보내주고 용돈도 쥐어주고 그러지 않았니? 다 기억나지? 넌 누가 뭐래도 내 아들이야. 그래. 내가 네 아버지랑 바람 핀 건 맞는데 정말 사랑해서 그런 거야. 그래도 너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으니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피마. 그러니까 내가 네 엄마가 아니란 말은 하지 말어. 어? 저기 그리고 그쪽한테도 미안했어요. 내가 그러려던 건 아닌데 나도 어린 마음에 그만. 그래도 내가 지원이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원이 놔줘요. 저기 그리고 이수야. 내가 실례했다. 그냥 난 지원이 고생 덜었다는 생각에 오버한 거야. 당연히 사돈이 죽었는데 슬픈 게 당연하지. 미안했다.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네. 언제는 경사라고 하더니 더 볼 것도 없어. 뭐죠? 지금까지 나 키워준 값은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 사망보험금에 나 뜯어내서 받은 돈으로 충당됐을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부모 자식 연을 끊자고 해. 어? 넌 누가 뭐래도 내 자식이야. 그러니까 엄마 버리지 말어. 내가 이렇게 빌게. 응? 왜? 돈줄이 떠나간다니까 애 같아? 이제 끝났어. 당장 꺼져. 다시는 찾아오기만 해봐. 엄마, 가요. 그래 지원아 가자꾸나. 엄마라니? 내가 엄마야. 내가 네 엄마라고. 시끄러 죽겠네. 여보세요? 거기 경비실이죠? 여기 사람 좀 끌어내려줘요. 상관도 없는 사람이 와서 행패 부리고 있거든요. 빨리요. 너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까 못 들었어? 시어머니 아니잖아. 이제 정신 좀 똑바로 차리지. 말도 안 돼. 난 이제 뭐 먹고 살라고. 그날 저녁 장례식장. 이제 그만 가보세요. 하루 종일 손님 맞이해주시고 감사해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사돈께도 죄송하고. 어머니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너무 심하게 굴었죠. 네 입장에서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오히려 내가 미안하다. 상황이 어찌됐든 널 버리고 가는 게 아니었는데 그땐 나도 어려서 판단이 미숙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그랬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35년 넘게 친모인 줄 알고 모신 엄마를 어떻게 한순간에 불륜녀로 만들겠니? 난 그래도 이때까지 엄마랑 아들로 살길래 그래도 너한텐 잘한 줄 알았는데 어쩜 이러니? 어쩜 너를 이용해서 돈을 뜯어먹을 생각을 해? 내가 그 말을 듣고 억장이 무너져서 참을 수가 없었어. 이제 더 이상 그 여자 볼 일 없어요. 그동안 못해드린 효도 남은 기간이라도 해드릴게요. 죄송해요 어머니. 효도는 무슨 부모 노릇도 제대로 못했는데 미안하구나. 그리고 이수 너한테도 미안해.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이게 무슨 난리라니. 그래도 두 분이 잘 화해했다니 다행이네요. 경비실에 단단히 일러뒀으니까 이제 그 여자가 여기 찾아올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다행이구나.
일주일 후 집 앞. 이수야. 전화를 통 안 받길래 와봤다. 지환이도 연락이 안 되고. 장례는 잘 치른 거지? 내가 내내 옆에 있어줬어야 했는데 경비 직원이 나 볼 때마다 문을 막아서 그러질 못했어. 집 앞에도 경비 직원을 불러야 하나? 하긴 뭐 이사 가니까 상관없긴 하겠네. 이사? 어디로 이사 가니? 어디로? 그건 당신이 알 거 없고. 이렇게 찾아와봤자 소용없단 거 알려주려고 말한 거야. 당신도 여기서 이러고 있을 시간에 취직 자리나 알아봐. 이제 용돈도 당신 집 월세도 내줄 사람이 없는데 이러고 있으면 돼? 안 그래도 집주인이 월세 내라고 난리를 쳐서.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돈을 바로 끊어버려. 나 일이라고 해본 적 없는 거 알면서. 나 몸도 약하잖니. 그러니까 좀 도와줘라. 아무리 내가 괴물라도 친모 그 여자보다 지환이 더 많이 받잖니. 그만큼 돈을 더 많이 뜯어갔지. 이미 키운 값은 다 지불했잖아. 그리고 몸이 뭐가 약해. 이날 이때까지 돈 쓰러 잘만 싸돌아다니더만.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일자리부터 알아봐. 그게 제일 급한 일이라고. 이수야, 내가 잘못했다니까. 내가 진짜 잘못했어. 이제 너네한테 잘하마.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렴. 응? 쓸데없는 소리 말고 내 집에서 꺼져. 3개월 후 집. 어머니 어서 오세요. 안 그래도 언제 오시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앞에 길이 좀 막히더라고. 아유, 집 깔끔하고 이쁘다. 신혼 냄새가 폴폴 나네. 오셨어요? 제가 데리러 간다니까 왜 마다하세요. 무릎도 안 좋으시면서. 주말인데 너도 쉬어야지. 근데 이게 무슨 냄새야?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나는데? 음식 좀 해봤어요. 요즘 요리학원 다니거든요. 어머니께서 한번 간 좀 봐주세요. 너무 맛있는데? 간을 어쩜 이렇게 딱 맞췄어? 이대로 먹으면 되겠다. 그리고 이거. 백화점 들렀다가 어울릴 것 같아서 하나씩 사와봤는데 괜찮으려나 모르겠네. 너무 내 취향인가 싶기도 하고. 거기 영수증 넣어놨으니까 바꾸고 싶으면 바꿔. 이게 뭐예요? 그러게요. 무슨 선물을 사오셨어요? 가방이네요. 나는 시계네. 이거 꽤 비쌀 텐데. 이제 다 커서 내가 부모 노릇 해줄 것도 없더라고. 그래도 아쉬운 걸 어쩌겠어. 이제껏 열심히 모은 돈으로 이런 거라도 하나씩 사줘야지. 마음 같아선 제일 좋은 걸로 사주고 싶었는데 그러진 못했어. 그래도 그게 제일 인기 많은 거래. 한번 잡아라. 이수 너도 가방 들어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어머니. 제 것까진 안 사오셔도 되는데. 무슨? 우리 이쁜 며느리 예물도 못 해줬는데 이거라도 해줘야지. 지환이 너도 얼른 시계 좀 잡으라니까. 네. 아유, 이쁘네. 우리 아들 손이 참 이쁘다니까. 그때도 손이 앙증맞고 귀여웠는데. 감사해요, 어머니. 잘 쓸게요.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미 그동안 해주신 걸로 충분해요. 맞아요, 어머니. 반찬도 이제 그만해주셔도 돼요. 괜히 몸 상하실까 걱정돼요. 내가 행복해서 하는 거야. 나도 이렇게 챙겨줄 자식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요즘엔 사는 게 참 꿈만 같아. 그 시각 시모집. 글쎄 얼른 나가. 보증금에서 월세 이미 다 깠으니까 나가라고. 아니 갑자기 집을 나가라고 하면 나보고 어디 가서 살라고. 사람이 그러면 안 돼. 나 참. 공짜로 남의 집에서 사는 건 사람이 할 짓이야? 나도 봐줄 만큼 봐줬어. 언제는 아들이 건물 주라고 그렇게 자랑자랑을 하더니만 순 뻥쟁이 아냐. 됐고 나도 당신 같은 사기꾼 집에 들일 생각 없으니까 꺼지라고. 짐도 내가 손수 빼줬잖아. 아무리 그래도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나보고 길바닥에서 자라는 거야? 그러다 내가 얼어 죽기라도 하면 책임질래? 날씨가 이렇게 따뜻한데 무슨 얼어 죽어? 그리고 내가 그것까지 신경 써야 해? 돈이 없으면 돈을 벌 생각을 해야지. 다신 내 집 앞에 얼씬거리 생각하지 마. 그땐 경찰 부를 거야. 알았어? 그러면 5만 원.
5만 원이라도 빌려주면 안 돼? 모텔방이라도 가야 할 거 아니야. 당장 밥 사 먹을 돈도 없어. 응? 5만 원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5만 원은 그냥 5천 원도 없으니까 알아서 해. 진짜 뭐 이런 염치 없는 할망구가 다 있어? 여기 비밀번호도 다 바꿨으니까 그런 줄 알아. 잠깐만 문 좀 열어봐. 아유 이게 무슨 난리야. 아들놈은 연락도 안 되고 당장 어디로 가란 거야. 진짜 거지 신세가 다름없네. 아우 내 팔자야. 이게 꿈이면 얼마나 좋아. 그때 적당히 좀 할걸. 그럼 지금쯤이면 건물주 아들 둔 부잣집 사모님 돼서 잔뜩 호강하고 있을 텐데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사람들 연도 다 끊기고 이제 사기꾼 취급이나 받고 있으니 도움받을 구석도 없네. 내 팔자야.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네. 1년 후. 그 뒤로 남편은 친어머니와 그동안 못 쌓았던 추억을 하나하나씩 쌓았어요.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하고 쇼핑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면서요. 남편 얼굴이 그제야 편안하고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예전에 계모와 있을 때는 잔뜩 불안하고 초조해 보였는데 이젠 정말 부모한테 사랑받는 자식의 모습이 된 것 같았어요. 부쩍 말도 잘 안 더듬고 매사에 자신감이 생겨서 부모가 주는 사랑의 힘이란 참 크단 사실을 종종 깨닫고 있어요. 저번 달에는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까지 한 거 있죠? 저도 남편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참 편하고 행복하더라고요. 저 역시 엄마가 돌아가신 허전한 마음을 어머니께 많이 위로받고 있어요. 얼마 전에 엄마 제사였는데 어머니께서 제사 음식을 손수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어머니를 끌어안고 엉엉 울기도 했어요. 남편만큼이나 저도 어머니께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다음 주에는 함께 온천 여행을 가려고 계획 중이에요. 얼마 전에 지하철을 탈 일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남편 계모가 사람들에게 동냥을 하고 있더라고요. 분명 몸이 멀쩡한 것 같은데 다리를 질질 끌며 온갖 불쌍한 척을 하더라고요. 끝까지 사람 마음을 이용해서 돈을 버나 싶어서 바로 역 사무실에 신고를 했어요. 동냥을 해서 그렇게 큰 돈을 받진 못하겠지만 적은 돈이라도 더 이상 그 여자한테 피해를 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 여자도 자식한테 쉽게 뜯은 돈을 이제라도 어렵게 벌어야 하는 게 맞고요. 그 여자가 남편의 인생에서 사라진 지금 저희 가족은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어요. 그 사이에 임신을 해서 내년 봄에는 예쁜 아기가 태어날 예정이에요. 남편과 어머니가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저도 이 아이가 얼른 제 품에 안겼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들어요. 부디 제가 건강한 아기를 낳을 수 있게 모두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